자, 2023년 9월 고2 학력평가 26번부터 30번 과학지문이죠. 자, 일단 문단부터 좀 나눠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5개 문단인데요. 자, 1문단.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우리가 냄새를 인식할 때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다음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분자 구조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이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왜냐하면 이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분자인데 이게 농도가 짙을 때랑 농도가 옅을 때랑 냄새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된 건데 그거에 이제 그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됐대요. 그래서 이 엑설과 버기라는 사람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라는 걸 발견해 가지고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재요. 자, 여기서의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요거죠. 원래는 그냥 물질하고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했는데 뭐를 설명을 못했냐? 똑같은 분자인데 이게 농도에 따라가 냄새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설명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후각 수용체. 얘가 이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애인데 후각 수용체가 후각 자극을 설명하는 이론의 중심이 된 계기. 왜 그랬냐? 예전에는 분자가 냄새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분자라도 농도에 따라 냄새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못 해가지고 이게 후각 수용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전기 신호로 바꾸는 녀석에 뭔가 힌트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문단으로 갑시다. 자, 이 문단은 코 안의 가장 윗부분에 이 후각 수용체가 어디 있냐? 후각 상피라는 곳에 있대요. 자,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로 가는데 이게 정방향 경로가 있고 역방향 경로가 있대요. 정방향 경로는 숨을 들이쉴 때 들어가는 경로고, 후자는 역방향 경로는 우리 몸속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 나는 거죠. 우리가 카레 같은 거 먹었을 때 트름하면 나는 그 냄새들은 역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자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 하면 후각 상피와 그리고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까지 가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거죠. 자, 3문단.
이러한 경로를 통해 후각상피에는 이제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대요. 거기에 세포 끝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서 이게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그 섬모 표면에는 특정 분자하고만 붙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이라는 얘기는 특정 분자하고만 붙는 이란 얘기예요. 막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하나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하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대요. 그래서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해 가지고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한답니다. 자,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이 특이적으로라는 말하고 선택적으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합하는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400종류 가지고 10,000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조합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 건데, 그러면 3문단의 얘기는 뭐냐면 후각상피에 있는 신경세포의 구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에는 섬모가 있고, 섬모는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후각 수용체가 박혀 있고, 후각 수용체는 신경세포 하나에 한 종류만 있다. 그 얘기죠. 자, 4문단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이 세포막의 안과 밖에 전압의 차이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 전압의 차이가 만들어지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는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구멍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서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씁시다. 수용체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전압차가 생긴대요.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축삭을 타고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돼요. 그러면 이 토리에는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대요. 이때 수천 개의 토리가 있대요. 그러면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이 신호의 색이 얼마나 약한가 센가도 패턴에 반영된대요. 그래서 이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그 얘기에 해결이 나왔네요.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망울에 갈게 토리로 가면 이게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4문단의 얘기는 그럼 이거네요.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전압차가 발생하는데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축삭을 타고 토리로 간다. 그게 패턴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5문단으로 갑시다. 자,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패턴이 만들어졌죠. 자, 그거는 패턴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더 세진대요. 그래서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대요. 자,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냄새를 기존의 것하고 비교를 하고, 이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확, 이마, 겉질 등
다른 영역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 냄새 정보가 정서 반영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그러니까 정서 반영, 편도체라는 녀석은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거고 해마라는 녀석은 기억을 담당하는데 여기로 바로 간대요.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 이거는 편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순식간의 과거의 기억, 이건 해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눈, 확, 이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눈, 확, 이마, 겉질은 최종 인식이죠. 자, 그럼 오문단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토리에서 패턴 만들어졌죠? 이게 승모세포로 간다 그랬어요. 승모세포로 가서 승모세포는 하는 일이 전기 신호를 강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뇌로 가서 대뇌로 가는데 대뇌 어디로 가느냐? 후각 겉질로 간다는 거죠. 그 후각 겉질로 가면 그 후각 겉질에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뭐 기존의 것하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얘네를 편도체랑 해마랑 눈확, 이마, 겉질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거고 편도체는 정서를 담당하는 거고 눈확, 이마, 겉질로 가야 최종 냄새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이 4문단부터, 그러니까 지금 2문단, 3문단에서는 이 후각의 경로랑 구조를 얘기를 한다면 4문단부터는 실제로 걔가 코가 어떻게 냄새를 인식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구조를 한번 잘 봐보시고 이거에서 순서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기록해 두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